선주야. 너가 진건축의 후계자야. 네 친아빠가 진중배 회장이라고. 피선주는 아버지 피수일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그의 입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한마디가 툭 튀어나온 순간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아빠인데 어떻게 진중배 회장이 내 친아빠라는 거지? 아빠가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피선주는 무심결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피수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제 눈앞에 계신데 갑자기 진중배 회장님이 제 아빠라뇨? 피수일의 얼굴에는 짙은 고뇌와 아픔이 드리워지고 있었는데요. 35년 전에 일어났던 비극의 진실. 피수일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배를 해치려는 진상아와 심순애의 추악한 범행이 집으로 돌아온 피수일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선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아빠 폰에 손을 대? 진상아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난입해서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피선주에게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거친 욕설을 퍼붓는 진상아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혹시라도 피선주가 핸드폰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기라도 할까봐 속으로 똥줄이 제대로 타고 있었던 진상아인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 걱정을 했다고? 누가 보면 효녀인 줄 알겠다. 그래,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어쨌든 피선주는 진상아가 진중배의 딸이고 그런 진중배의 핸드폰을 자신이 마음대로 열어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진상아에게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너 얼굴만 봐도 짜증나니까 앞으로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진상아는 평화로웠던 피선주의 집을 마구 휘저어 놓고 핏발선 눈으로 핸드폰을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유유히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피선주는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는 진상아의 표정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초조함을 발견했습니다. 진건축에서 함께 일하면서 진상아의 발칙한 범행에 여러 번 피해를 입었던 피선주잖아요. 꼭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바해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는 진상아의 말투. 그때의 미묘한 표정과 손짓은 진건축에서 퇴사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선주의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평정심을 가장하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진상아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특히 피선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메일로 엉뚱한 도면을 전송해놓고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었을 때의 표정이 지금의 표정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졌는데요. 때마침 김소우가 거래처와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피선주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방금 진상아가 와서 대표님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쎄하죠? 저번에 대표님이 쓰러지셨을 때 진상아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지셨던 것도 그렇고 상아가 무슨 사고를 치긴 했나 봐요. 김소우 역시 진중배가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진중배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터라 피선주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상아와 이미 이혼한 지도 꽤 지났는데 진중배가 뜬금없이 자신에게 1대1로 만남을 요청했다는 건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김소우는 대표님이 쓰러진 틈을 타서 진상아가 허튼 수작을 부릴까봐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으로 돌아온 진상아는 가쁜 숨을 고르고 진중배의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진중배를 슬쩍 바라본 뒤 주저없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뒤적이기 시작하는 진상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안에 저장된 한 통의 파일을 발견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파일을 열어본 진상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입꼬리를 빗둘게 틀어올리며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추아의 머리카락으로 바꿔치기까지 했는데 몰래 다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늘이 도왔는지 운 좋게 아버지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쓰러져줘서 위기를 넘겼다는 생각에 진상아는 10년 감수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진중배의 옆을 지키고 있던 심순애에게
진상아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하길. 엄마, 이거 봐봐. 예상했던 그대로였어. 우리 뒷조사 열심히 하시더니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하셨었다고. 심순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검사 결과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소름을 느끼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심순애인데요. 너희 아빠 쓰러져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상아야. 안 그랬으면 우리 둘 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심순애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상아는 그런 심순애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한 듯 차갑고도 결연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만약 아빠 의식이 돌아오면 큰일이야. 진상아는 잠시 말을 끊고 침대에 누워있는 진중배를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눈빛을 번뜩이며 심순애에게 충격적인 계획을 털어놓는데요. 그 전에 아빠 재산 다 빼돌려야겠어. 순간 심순애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사실 진상아뿐만 아니라 심순애 역시 그동안 진중배를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현모양처인 척 연기를 하며 추악한 본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을 뿐 진중배에게 어떠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진상아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먼저 재산을 빼돌리자고 부추겼을 인간이 바로 심순애였죠. 심순애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두 모녀는 진중배의 하늘 같은 은혜는 싸그리 무시한 채 무시무시한 범행을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진중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던 것이죠. 진중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이며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평생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아내는 정체 모를 남자와 살림을 차린 여자였고 딸은 가짜 딸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으니 35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 희생과 노력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진중배는 가슴 한켠이 꺼져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며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이겨낸 것은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진상아와 심순애가 병실을 나서자 진중배는 분노에 치를 떨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을 앗아간 두 모녀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복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피선주의 아버지인 피수일이었는데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침 시간에 김소우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아버지와 인사를 시켜준다는 이유로 오늘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였죠. 아직 어머니와도 친해지지 못했는데 갑자기 새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이 없을 때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니 김소우 역시 새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제가 두 분을 모시겠다고 말하면서 새아버지와 친해져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고요하던 피선주의 집에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소우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였죠. 그러자 김소우가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맞이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우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피선주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김소우와 태리가 살고 있는 2층과 나무가 있는 마당,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계단까지 모든 곳을 눈에 담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아담하고 예쁜 집이네. 김소우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새아버지는 집안을 둘러보면서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집이 허름해서 찌푸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너무 익숙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설 때 느꼈던 미묘한 익숙함,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낡은 벽, 그리고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의 굴곡진 모양까지 그의 기억 속 어딘가 깊숙한 곳을 쾅쾅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새아버지는 순간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것을 지워내고 김소우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너가 소우니? 너희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족으로 처음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툴지만 따뜻한 악수를 나누죠. 그렇게 두 사람이 훈훈하게 악수를 하며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외근을 마친 피선주가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거래처와 미팅을 해서 직접 일감을 받아와야 하는 인테리어 업무 특성상 오후에 외근이 잦았거든요. 피선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신다는 김소우의 얘기를 김소우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그러나 피선주의 환한 표정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김소우의 새아버지를 바라본 순간 피선주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죠. 김소우의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피수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선주는 그저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피수일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나머지 두 눈을 마구 비빈 후에 다시 두 눈을 크게 떠서 피수일을 바라보는 피선주. 아빠. 김소우와 그의 어머니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선주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피수일을 향해 아빠라고 불러보는데요. 처음에 피선주는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피선주가 태어났을 당시에 피수일이 사라졌고 사진으로만 아버지의 얼굴을 봐왔으니 단번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본연의 생김새는 세월이 흘러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피선주는 김소우의 새아버지의 얼굴에서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김소우의 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피선주의 심장을 멈출 듯 뛰게 만들었습니다. 피선주 씨라고요? 김소우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 사람 이름이 피수일인데 한국에선 피씨 성이 흔한 건가요? 그 순간 피선주는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신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도 비슷하고 이름까지 피수일이라면 틀림없이 그녀의 아빠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계셨다는 생각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피선주인데요. 김소우는 그런 피선주의 모습을 단번에 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내 마음이 무거워지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씩씩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줬던 피선주잖아요.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머릿속으로 피선주만 생각하는 김소우인데요. 그렇게 부모님과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배웅까지 마친 김소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피선주에게 낮에 있었던 일에 관해 묻습니다. 선주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까 낮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여서요. 피선주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기를 망설이죠. 마음속에서 수없이 맴도는 말들을 김소우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결국 피선주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뭔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김소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까 소우 씨 새아버지 말인데요. 피선주는 말끝을 흐리다가 다시 입술을 꾹 깨물고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동안 사라지셨던 저희 아빠세요. 순간 김소우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몇 번이나 피선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선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새아버지가 선주 씨 아버지시라고요? 그러자 피선주가 미용실에 있던 아버지의 액자를 보여줍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김소우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새아버지의 얼굴과 거의 흡사한 생김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피선주의 말이 전부 사실임을 확인하죠. 정말 닮으셨네요. 선주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심각한 표정을 짓는 피선주에게
김소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기억을 잃으신 거 아닐까요? 피선주가 갓난아기 일 때 사라졌으니 피선주를 못 알아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살았던 집을 보고도 그 집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기억상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아예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피선주 역시 아버지가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피수일의 얼굴에서 당혹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듯한 모습만 있었는데요. 피선주는 곧바로 한마는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갑자기 사라진 피수일 때문에 혼자서 삼남매를 키운 엄마가 피수일의 귀환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는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다 커버린 세 자매를 위해 손끝에 정성을 가득 담아 김치찌개를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마는에게 피선주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엄마, 해줄 말이 있어. 한마는은 바쁜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쁜데 이따가 하면 안 될까? 하지만 피선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해야 해. 한마는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저으며 살짝 짜증 섞인 눈길로 피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래? 어서 해봐, 그럼. 피선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터뜨렸습니다. 오늘 집에 아빠가 왔어. 그 순간 한마는은 김치찌개의 간을 보고 있다가 피선주의 말이 떨어지자 순간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땅에 부딪힌 숟가락이 경쾌한 소리를 냈지만 주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마는의 손끝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듯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그러자 한마는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며 피선주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늘 집에 아빠가 왔다고? 그게 사실이야? 피선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확실해. 나도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 이름이 분명히 피수일이라고 했어. 피선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마는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인간 지금 어딨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방에 서 있는 한마는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집에 한 번을 안 오다가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야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 얼굴을 들이밀어.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한마는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피선주는 그런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여자 혼자서 3명이나 되는 자식을 키우는 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절대로 쉬울 리가 없었죠. 자식들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어머니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는 사실을 딸인 피선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정신없이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모습이 순간 머릿속에서 아른거려 피선주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선주는 애써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사실 아빠가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 한마는은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갓난아기 때만 아빠를 봤으니까 당연히 기억 못할 수 있지. 근데 이 집도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집, 아빠가 직접 얻은 집이잖아. 피선주의 말에 잔뜩 화가 나 있던 한마는은 잠시 미간을 찡그리더니 서서히 표정을 풀어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 이미 세 자매를 다 키워놨는데 이제사 피수일이 집에 돌아온다 한들 오히려 집만 될 것 같았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니 그냥 이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한마는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피선주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기억 잃어버린 김에 그 여자랑 살다가 죽으라고 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서 무심하게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한마는인데요. 어머니 한마는은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피선주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접을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기억을
꼭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피선주는 늘 다른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 친구들, 아빠와 손을 잡고 놀이터를 가는 아이들, 아빠 품에 안겨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상아가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도 피선주는 그런 것들은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단지 진상아 옆에 당연한 듯 나무처럼 서 있던 아버지라는 존재. 그 든든하고 따뜻한 그림자만큼은 피선주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빠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어쩌다 기억을 잃게 된 건지, 만약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거라면 도대체 35년 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지 전부 알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피선주인데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피수일이 현재는 김소우의 새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잃어버린 과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죠.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변함없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때 가서 피수일의 선택을 존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김소우는 피수일을 집으로 다시 초대했어요. 피수일 역시 왠지 모르게 익숙했던 피선주의 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다시 한번 집을 보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피수일은 처음 왔을 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시 피선주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피선주와 한마느는 다시 찾아온 피수일을 바라보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데요. 특히 한마느는 입술을 꾹 다물고 피수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나무 기억 안 나세요? 35년 전에 진주랑 같이 심었던 나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피수일은 멈칫하며 한마는을 쳐다보더니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들다는 혼란과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려는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후 피수일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집안의 모든 공간이 피수일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한마는이 말했던 나무는 물론 녹이 많이 슬었지만 그때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대문, 인테리어로 조금 바뀌었지만 한마는의 생업이었던 미용실까지. 그렇게 피수일은 잠겨있던 35년 전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숨죽이면서 피수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김소우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는데요. 김소우는 당황하며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건축 법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김소우 씨 맞으시죠? 저희는 진건축 법무팀입니다. 대표님께서 긴급히 위임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김소우 씨에게 진건축 대표 대리 권한을 넘기셨습니다. 뭐라고요? 진중배 대표님께서 저한테 대표 대리 권한을 위임하셨다고요? 김소우는 순간 깜짝 놀라서 얼떨떨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만. 주변에 있던 모두가 긴장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김소우를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화를 끄는 김소우에게 피수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소우야, 혹시 너 방금 진중배 대표님이라고 그랬니? 피수일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우는 피수일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죠.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진건축인데 그 회사 대표님이 진중배 대표님이세요. 그 순간 피수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피수일의 눈빛은 놀람과 긴장,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간의 기억이 진중배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일순간에 떠오른 것이죠. 아찔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머릿속을 휘몰아쳤는데요. 35년 전 피수일은 동거남이 진중배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작디 작은 갓난아기,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없는 아기가
차가운 거리에 내던져지는 걸 보고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피수일은 급한 마음에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피선주였죠. 작고 연약한 생명, 숨소리조차 간신히 이어가던 그 아기를 안고 피수일은 망설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당연히 부모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행을 저지른 동거남을 찾아갔죠. 피수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냐며 당장 진중배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거라고 뒤가 없는 인간 말종 동거남에게 고래고래 큰 소리를 쳤다가 그만 동거남이 휘두른 강목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동거남은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는 피수일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피수일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그는 천운으로 정신을 차렸지만 심한 두부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하얀 백지 상태로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리고 뜻밖의 인연과 상황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김소우의 엄마와 재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피수일은 턱끝을 떨며 숨을 삼켰습니다. 진중배와 동거남, 그리고 그때 그 아이.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피선주는 두 손을 꽉 쥔 채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알아보시겠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묻는 피선주를 바라보며 피수일이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마치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듯 비장한 어조로 피선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야.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너가 진건축의 후계자야. 피선주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진건축의 후계자라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피선주는 헛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한마는이 화들짝 놀라며 급히 피수일의 입을 손으로 막아버리는데요. 그만해. 한마는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피수일의 입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3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다짜고짜 돌아와서 뭐라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분노로 붉어진 얼굴을 한 한마는은 말 그대로 주방 전체를 울릴 듯한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피수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동거남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피선주에게는 친아빠인 진중배를 만나게 해줘야 했거든요. 그는 단단히 굳은 얼굴로 한마는의 어깨를 꼭 부여잡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선주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얘도 자기 친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 순간 피선주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님을 직감했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초조해하는 엄마의 표정. 피선주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거운 걸음을 떼어 한마는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렷하게 되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말 진짜야?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닌 거냐고. 피선주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는데요. 엄마는 내 친엄마 맞지? 그런 거지. 맞다고 어서 말해. 피선주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마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선주의 친엄마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눈물 맺힌 눈을 애써 감출 뿐이었죠. 그 모습은 이미 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선주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자 했고 단호한 눈빛으로 피수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했던 말씀 진짜예요? 제 친아빠가 진중배 대표님이라는 말씀이세요? 피수일은 망설임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진건축 진중배 회장의 친딸이라고. 그 순간 피선주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 피선주의 심장을 거세게 뒤흔들고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허공만을 바라보는 피선주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피선주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피선주가 사춘기의 어린아이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피수일이 친아빠가 아니라고 하여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평생을 엄마라 믿었던 한마는이 사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엄마를 생각하니 또다시 눈에 눈물이 고이는 피선주. 온 인생을 바쳐 헌신하고 또 고생하고 아무 말 없이 손톱이 닳도록 일했던 엄마.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결국 피선주의 두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이는데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뺨이 따뜻하게 젖어오는 걸 느끼면서 피선주는 애써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한마는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친딸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그 말에 한마는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피선주를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다가 한마는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피선주에게 말하는데요. 선주야, 그깟 핏줄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보물이야 이거사. 한마는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피선주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엄마보다 강했습니다. 피선주는 한마는의 품에 안겨 꼭 참고 있던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죠. 얼떨결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로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김소우도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중배가 자신의 친아빠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도 진상아가 무슨 수작을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진중배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던 피선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죠. 아빠,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 그대로 계셔야 해요. 피선주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소우 역시 피선주의 다급한 기색을 읽고 말없이 운전대를 잡는데요. 평소에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김소우지만 이날만큼은 거침없이 앞차량들을 추월하며 쏜살같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35년 동안 헤어졌던 두 사람의 꼬여버린 운명을 오늘에서야 풀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했죠.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 도로를 스치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긴장과 초조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피선주와 김소우는 진중배라고 쓰여 있는 이름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진상아와 심순애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우연찮게 피선주의 귀에 들어옵니다. 소우 씨 잠깐만요. 안에 진상아랑 진상아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피선주는 김소우에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소우는 문고리에서 살며시 손을 놓는데요.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보니 진상아의 낮고 교활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마 같은 두 모녀가 진중배의 재산을 빼돌릴 생각에 여념이 없었죠. 아버지가 가진 부동산이 얼마나 돼? 일단 부동산부터 처분해서 빚부터 갚자.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혹시라도 그 전에 아빠 깨어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두 사람은 은밀하면서도 집요하게 진중배의 재산을 어떻게 갈취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1%의 죄책감도 1g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떠있고 탐욕으로 들끓어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문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결국 병실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선주. 문이 부딪히는 소리에 진상아와 심순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괜히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야, 피선주. 넌 또 여기 왜 온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진상아의 목소리는 탐욕과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선주가 진상아와 심순애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요. 니들 지금 우리 아빠 앞에서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거칠게 끓어올랐습니다. 쟤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진상아와 심순애는 순간 피선주가 낫수를 하고 온 줄 알았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누워있는 진중배를 보고 우리 아빠라고 말하니 어느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피선주는 흔들림 하나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피선주의 말은 이 두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심순애 씨, 당신이 35년 전에 바꿔치기한 진중배 대표님의 딸이 바로 나야. 알아들어? 진상아와 심순애는 피선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 전에 동거남에게 분명히 아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던 심순애였기 때문에 진중배의 친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노에 치를 떠는 피선주를 보며 코웃음을 짓는 심순애. 하지만 심순애의 이런 여유로운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의 등장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35년 전에 범행을 목격한 피수일이었죠. 피수일은 김소우에게 병원 주소를 전해받고 뒤늦게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들어선 피수일을 보고 심순애가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입을 가리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그러자 피수일이 싸늘한 어조로 심순애에게 말합니다. 심순애,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진상아는 옆에서 잠자코 상황을 보다가 그제서야 피선주의 말이 허튼 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심순애의 모습과 확신에 차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피선주의 모습, 그리고 정체 모를 어떤 남자까지. 이 모든 상황이 피선주가 진중배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결국 진상아도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이내 동공이 흔들리면서 입술을 떨기 시작하는데요. 피선주가 불안에 떠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낭낭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 아빠 병실에서 당장 나가.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